보니까 존나 오랜만에 보니까. 나도 오랜만에 보니까 좋다. 진짜 오랜만에 보네. 오랜만에 보네. 너무 오랜만에 보네. 너무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가보자고. 자, 일단은 이제 파트 자체가 평면 좌표가 있을 거고 평면 좌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뭐냐? 직선에 관련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직선이 두 가지 주제가 있을 텐데 우리가 새롭게 평면 좌표에서 배우는 내용들이라고 해봤자 뭐밖에 없겠어요? 얘는 분점밖에 없어요. 분점입니다. 분점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겠죠. 내분점, 외분점이야. 내분점, 외분점이니까 얘 어떻게 적용하는지 라는 거랑 주로 또 나오게 되는 게 뭐냐? 점에서부터 점까지 거리야. 점과 점,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관련된 내용들 조금 오늘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 파트에서 갔었을 때는 뭘 해주셔야 되느냐면 직선 파트에 갔었을 때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를 정말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 뼈대를 가지고 이제 살을 좀 붙일 거야. 오케이? 살을 좀 붙일 거니까. 먼저 이제 좌표 평면을 할 때 좌표화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좌표화. 자, 첫 번째 주제 있고 두 번째 주제 있고 세 번째 주제가 있을 텐데 좌표화가 있어. 자, 좌표화가 있을 텐데 좌표화부터 좀 살펴봅시다. 그러면 좌표화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꼭지점을 어디 위에 올린다? 좌표 평면 위에 올린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좌표 평면 위에 올리는데 자, 한 가지 일단 첫 번째부터 좀 봅시다.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중선 정리입니다. 중선 정리가 뭐죠? 중선 정리가 뭐야? 기억나? 중선 정리 뭐죠? 수능책 때도 나오는데 안 쳐봐서 모르겠지. 중선 정리가 뭘까요? 중선이 포함된 정리가 중선 정리겠죠. 오케이? 됐어? 그래서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A, B, C라는 삼각형에서 중점이 있을 거고 중점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M이라고 중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중선을 포함하는 하나의 공식이야.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얘는 자, 그래서 이렇게랑 이렇게가 됩니다. 자, AB의 길이의 제곱이랑 AC의 길이를 제곱을 딱 합니다. AB의 길이랑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AB의 길이의 제곱, AC의 길이의 제곱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랑 어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야. BM의 길이의 제곱과 AM의 길이의 제곱이라는 얘기예요. BM의 길이의 제곱과 AM의 길이의 제곱이야. AM의 길이의 제곱을 합하고 난 다음에 몇 배 해준다? 2배를 해준다라는 거야.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이 있을 텐데 얘가 중선 정리야. 문제는 중선 정리를 왜 중선 정리 이게 성립하느냐 할 때 좌표와 내용들을 조금 쓸 건데 그건 조금 이따가 하고 일단 뭐부터 예전에 이게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얘를 언제 사용하느냐잖아. 언제 써먹느냐 그거거든. 언제 써먹느냐라는 건데 첫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중선 관련 길이 문제가 되겠죠. 중선 관련 길이 문제가 나오면 얘를 사용하시면 되겠지. 첫 번째.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뭐를 해줄 수가 있느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입니다.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데 구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P입니다. 자, PA의 길이의 제곱과 P가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가 PB의 길이의 제곱이에요. 이런 구조에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얘를 이용한다는 얘기야. 이런 구조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데
의아하잖아. 아 이게 왜 그러냐. 자 봐. 여기도 A가 있죠. 기준이 되는 AB의 제곱과 AC의 제곱이 나오면 이런 녀석들 PP 고정되어 있는 공통적으로 공유되는 꼭지점이 하나 있으면서 나머지 길이의 제곱 나머지 길이의 제곱의 최대 최소가 나오면 자 얘가 이런 구조가 나오면 중선 정리를 떠올린다. 생각을 좀 해야 돼. 여기가 비단목 원에서도 나올 거고요. 직선에서도 나올 거니까 예전에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살펴봅시다. 예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정삼각형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정삼각형 ABC ABC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기억나지?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그 B는 다 알잖아요. 맞죠? 다 알고 있으니까 자 AB 위에 자 AB라는 이 선분 위에 점 P가 있어요. 점 P가 있어요. AB 위에 점 P가 이렇게 있어.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바가 뭐냐? 자 여기서부터 P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의 제곱과 P에서부터 C까지의 길이의 제곱 즉 B의 길이의 제곱과 C의 길이의 제곱 이 녀석의 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런 형태가 등장하게 되면은 봐봐. 뭘 사용한다? 중선 정리를 사용한다는 얘기야. PB의 길이의 제곱과 PC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면 중선 정리를 사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 P에서부터 M까지 거리를 P에서부터 요 중점까지의 이렇게 보조선을 긋습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얘를 바탕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얘기고 자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내가 4라고 볼게요. 자,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니까 ABC가 정삼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자, 가볼게요. 얘는 원래 직접 PA의 길이의 제곱과 PC의 길이의 제곱을 수식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회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냐?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각각을 제곱해가지고 몇 배 해주면 돼요? 2배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돼요? 그럼 봐.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2 곱하기 뭐예요? 4. 왜 4인지 알지? BM의 길이의 제곱이야. 얘가 BM의 길이의 제곱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뭐다? MP야. MP의 길이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원래는 PB, PC 하면서 둘 다 변했는데 이제는 뭐가 고정되어 있어요? B에서부터 M까지 거리 얘가 고정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잖아. 2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누구만 움직이면 되는데 얘만 움직이면 되겠죠. 얘만 움직이면 되는데 얘가 점점 어떻게 되니? 점점 어떻게 되니? 길어지지. 언제 가장 길어지면 돼?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면 최대 길이가 나올 거잖아요. 오케이? 됐나요? 자, 그리고 또 점점 줄어드네. 어디까지? 어디에서 가장 줄어드는데? 여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가장 작은 최소 길이가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해주세요. 다 됐어? 이제 뭐를 해주면 된다? M에서 P까지의 거리에 가장 큰 값 얼마 나오는데? 1대 어차피 직각일 거잖아. 루트 3대 2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 2대 루트 3이라서 얼마? 2 루트 3 되겠죠. 오케이? 그랬나요? 가장 짧은 길이 어디가 나올 것 같은데? 가장 짧은 길이 자 여기 2예요. 실제 길이 2대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고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된다. 오케이? 이해돼? 처음 해본 게 아니잖아. 중선 정리 처음 해본 게 아니잖아. 한 번은 해봤잖아. 중선 정리는. 중선 정리가라는 거를 처음 해본 건 아니야. 처음 해본 건 아니야. 그리고
중산 정리를 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고등학교에서 중산 정리를 해봤자 쓰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 언제 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중산 관련되어 있는 길이를 구할 때. 오케이? 잘했나요? 이거 됐지? 그래서 얘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와 이거 하면 자겠네. 야, 니들 스튜어트 정리라고 들어봤어? 그걸 하면 또 자겠네. 아 명박이 나이는 너무 많아 다이 그거 몰라요? 모르는구나. 일단 그거 나중에 조금 하고 일단 뭘 할 거냐 얘입니다. 일단 좌표화를 통해 가지고 중산 정리가 왜 그렇게 되는지 알 거고 언제 사용하느냐 얘기해 드렸어요. 언제 사용하느냐 얘기해 드렸고 중산 정리가 왜 성립하는데 라고 물어보면 이게 혹시나 서술형 평가나 이런 데 가볍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적어줄게. 자 좌표화를 먼저 합니다. 좌표화를 얘를 x축이라고 둡니다.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x축이라고 둡니다. 얘를 y축이라고 둡니다. 자, x축 y축이라고 두고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두고 요 지점의 좌표를 c, 0라고 두고 얘가 0, 0이고 얘 원점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c, 0가 되는데 얘들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기억나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기억나죠? 자, 가볼게요. AB의 길이의 제곱 얼마니? AB의 길이의 제곱 얼마니? 빼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빼! 아무 때나 빼. x 좌표끼리 그던데 빼. 빼서 제곱하는 거야. 그리고 y 좌표끼리 빼. y 제곱이야. 이거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AC의 길이의 제곱이야. AC의 잔다고 AC의 그렇지 AC의 길이의 제곱도 마찬가지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하면 되겠죠. 오케이?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하면 됩니다. 식길이 어떻게 해주느냐 더해줍니다. 더해줘 볼게요. 이거 더해줘.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한 거는 요거랑 요거를 더한 거랑 동일한데 x제곱이 몇 개 나온다? 2개잖아요. y제곱이 몇 개 나온다? 2개잖아요. c제곱이 몇 개 나온다? c제곱이 몇 개 나온다? 2개 나오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묶이겠지. 근데 얘가 뭔데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m의 길이의 제곱이죠. 맞죠? c의 제곱이 뭔데요? c의 제곱이 여기서부터 요만큼 길이 제곱 또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길이 제곱이니까 bm의 길이의 제곱이죠. 이제 다시는 안 합니다. 오케이? 됐어? 그래서 중산 정리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다. 자, 하나 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점과 점이 있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있습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자, 이거 봐야지. 여기 A라는 지점이야. 마이너스 3이야. 여기가 2가 될 거고 그 다음 B가 돼. 자, 2가 될 거고 이렇게 나왔어. 자, 거리 얼마가 되는데? A에서부터 B까지 거리가 얼마죠? 라고 물어보면 이런 학생들이 있다. 자, 계산하는 거야. 계산하면 5의 제곱 여기서 얘를 빼서 제곱하면 12의 제곱 그래서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되는데 어디 낯익은 녀석이 보이죠? 5, 12 기억나죠? 5대 12대 뭐? 13 5대 12대 13 이것보다 더 익숙한 게 뭐죠? 3대 4대 5 이것보다 또 익숙해져 있어야 될 게 뭐 있죠? 8대 15대 17 고개만 끄덕여 고개만 끄덕여 쳐다보면 고개만 끄덕이면 다가 아니라 필기를 하셔야죠. 필기하시고 8대 15대 17 또 누구 있어요? 7대 24대 25 7대 24대
25야. 이따위 것을 외워야 되냐고 라고 물어보면 어차피 학교 시험 문제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의도해서 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개가 더 많이 나오는 것들부터 먼저 해볼게. 자, 1대 2대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죠. 루트 5야. 정말 많이 나옵니다. 기울기가 2인 직선에서 자 1대 3대 루트 10입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기울기가 3인 직선에서 3분의 1이나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1대 3대 2, 1대 루트 3대 2. 하나 더 1대 1대 루트 2. 얘는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 부분과 여기서부터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너무 중요하니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계산입니다. 이거 오셔야지. 맞추면 보내줄게. 맞추면 자도 네 그래 이 정도 하는데 맞추면 자도 돼. 맞추면 자도 돼. 못 맞추면 내 자잖아.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재워야지. 맞지? 계속 10시 넘어서 계속 재워야지. 자, 계산하는 거 중요합니다. 계산하는 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 근호 안에 뭐다? 2차식이 등장해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호 안에 2차식이 등장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근호 안쪽을 반드시 뭐로? 완전 제곱식이에요. 꼴로 바꿀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보고 의미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의미 파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루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y 더하기 5가 있어요. 어떻게 읽혀요? 읽히죠? 뭐가 보이는데? 완전 제곱식이 보이지? 누구 보이는데? 누구 보인다? x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또 뒤에 뭐 있어요? y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이죠. 여기에 뭐가 붙는다? 루트가 붙는다. 알겠죠? 근데 얘는 뭐예요? 의미하는 바가 다시 얘기하지만 x 좌표끼리 빼고 제곱하고 x, y 좌표끼리 빼고 제곱한 형태가 이게 된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는 x, y와 누구? 마이너스 1,2까지의 뭘 뜻한다? 거리를 뜻하는 거고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해. 됐지? 자, 이제 머리라는 걸 좀 써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등장했다고 쳐. 루트에 5x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입니다. 됐어요? 요거 하나 보이죠? 보일 거란 말이야. 더하기 루트에 5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게 얘가 이제 학교 시험 문제로 딱 나왔었을 때 한 중간층과 그 중간층을 살짝 넘기는 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되겠지. 얘 같은 경우에. 자, 일단은 뭐부터 시도해야 되는데?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지.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됐어요? 됐지? 그럼 누구 있겠어? 얘들아, 참여해. 뭔데요? 얼마?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뒤에 뭐 있죠? 2x의
제곱이야. 여기 루트가 되겠지. 완전 제곱식의 합골 이렇게 나눠준다는 얘기야. 오케이? 여기까지 돼요? 됐어? 뒤에 있는 거는 이게 경험치를 넓혀놔야 되거든. 방학 때 좀 많이 넓혀놔야 돼. 또 학기 중에 또 난리치지 말고 난리치지 말고 저게 되니? 5 4 2 되긴 되네. 가봅시다. 뒤에 거 되죠? 되지? 되죠? 되죠? 뭐 해봐. 뭐가 되는데? 됐나? 뭐가 되는데 이거? 완전 제곱식. 예, 완전 제곱식. 응. 완전 제곱식. 형아 해줘. 형아 한번 해줘. 완전 제곱식이 합골로 나타내죠. 4x제곱이랑 x제곱으로 그렇죠. 그렇죠. 나고 하라고. 뭔가 시키는 느낌인데. 얼마죠? 그러면 2x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이죠. 뒤에 있는 게 x제곱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야. 이까 됐어? 자, 이게 배우기는 다 똑같이 배우는데 분명히 이제 완전 제곱식의 합골로 만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만들어 놓고 고민을 해야 되겠지. 일단 만들어 놓고 고민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것 봐라. 앞에 있는 거는 뭐로 해석할 수 있겠니? 여기 x 보이죠? 2x 보이죠? 여기 뒤에도 x도 여기 있어요. 2x도 여기 있어요. 여기 2x도 있고 여기도 2x가 있어요. 이거 됐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첫 번째는 어떻게? x, 2x와 어디까지? 1,0까지 1,0까지 거리를 재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됐어?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자, 이게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순서만 바꾸면 얘는 뭐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어? 0,2까지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다르나요? 뒤에 있는 거는 x, 2x라는 녀석과 얼마가 된다? 0, 빼서 제곱하고 0,2가 되겠죠. 플러스 2 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이거 됐어? 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2까지 거리, 여기서 2까지 거리니까 조금 더 응용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 하나가 x고 하나가 2x야. 그러면 얘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 라고 물어본다라면 얘가 하나의 y 좌표잖아요. x를 집어넣으면 2x가 나오는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뭐라고 얘기해주면 되느냐면 y는 2x 위의 점이 됩니다. 오케이? 2x 위에 있는 점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 좀 해봅시다. 정리를 살짝 이렇게 해버리면 y = 2x니까 이렇게 가겠지. 그 다음 두 번째 1,0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0,2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면 어디? y = 2x 위에 있는 점 하나.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를 재는데 문제는 뭐냐?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서 재야 돼요? 여기서 재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야지만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 여기가 2니까. 오케이? 잘했어요? 이까지 됐어? 그래서 요 거리와 요 거리를 더한다는 얘기가 곧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를 더하는 거니까 1대 2대 루트 5. 오케이? 그래서 루트 5가 된다는 얘기. 자, 되셨죠? 되셨을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조금 쉬었다 갑시다. 분점입니다. 분점. 분점입니다. 교육과정에서 이제 내분점만 하겠다. 외분점이 사라지긴 했는데 우리는 내신하는 사람들이니까
외분점, 내분점 다 할 거예요. 둘 다 할 겁니다. 자, 내분점, 외분점입니다. 내분점, 외분점. 얘는 어떤 측면으로? 일단은 뭘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자, 표현을 보고 문장으로 표현된 걸 보고 그래프로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 상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돼.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부분 얘가 언제 사용되느냐라고 얘가 언제 사용하느냐.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존재할 때야. 한 직선 위에 최소한 3개의 점이 존재할 때, 한 직선 위에 3점이 최소한 존재할 때 저걸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봅시다. 마지막으로 뭘 해줄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공식 적용이 있겠죠. 공식 적용의 측면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 알겠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잘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A, B를 2대3으로 내분한다. 내분하는 내분점을 내가 P라고 둘게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전체를 얼마로 둔다? 5로 뒀을 때 2에 3 해당하는 부분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를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돼. 자는 거 아니죠? 자는 거 같은데. A, B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몇 등분한다? 5등분한다는 얘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5등분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B가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나요? 자, 이해되시죠? A, B에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오케이? 됐어? 자, 2대3. 오케이? 됐어? 잠깐만. 자, 근데 A, B를 이거 보세요. 1대2로 외분한대. 1대2로 외분한대. A, B를 1대2로 외분한대. 어디 있어요? A로부터는 얼마만큼? 1만큼. B로부터는 얼마만큼? 2만큼. 됐어요? 그래서 다시 A로부터는 얼마만큼? 1만큼. B로부터는 얼마만큼? 2만큼. 그러면 외분이다 그랬으니까 어디 위에 있는 거야? 연장선 위에 있는 상황이고, 연장선 위에 있는 상황이니까 자, 연장선인데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라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이렇게 봅니다. A, B를 1대2로 외분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A, B가 도대체 몇 칸이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A, B가 도대체 몇 칸이냐? 빼면 차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랑 얘랑의 차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 B가 한 칸일 때 A, B를 한 칸으로 뒀었을 때에 나머지 2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두 칸 간다는 얘기거든요. 왼쪽으로 두 칸 간다는 얘기네. 자, 다시 A, B, A로부터 1만큼, B로부터 2만큼, B로부터는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A로부터는 더 가깝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1대2니까 자, 어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A, B를 한 칸으로 봤었을 때 A, B를 한 칸으로 봤었을 때 왼쪽을 한 칸 더 가면 되겠지. 그래서 자,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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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5개 나가는 거야. 요 길이 여기서부터 요만큼 길이나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나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였다는 얘기야? 외분점을 Q라고 둔다면 Q라고 두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표현해 줄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내분이 되어 있다, 외분이 되어 있다, 서술된 문장을 보고 서술된 표현들을 보고 그래프로 나타내는 건 필수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다르나요? 자, 그리고 이게 선분이냐 직선이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건 문제 풀면서 조금 봅시다. 자, 그리고 뭐 해야 된다? 공식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공식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어디에서? 그래프 상에서요. 자, 그래프 상에서 공식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한 가지 더 연결 안 돼 있는 거. 자,
여기까지 적어볼게요. 연결 안 되는 점과 곱한다는 얘기야. 연결 안 돼. 뭐 되는 아니잖아요. 자, 연결 안 되는 점과 곱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적어볼게요. 이것만 하고 쉴 거야. 이것만 하고 쉴 거야. 이 때문에 못 쉬잖아. 누구야? 누군데? 도대체 1,3이고 0,0이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2고 0,0이면 너무 쉬운데 3이야. 네모칸은 우리가 나타낼 때 B를 나타냅니다. B를 나타냅니다. 자, 가봅시다. 이 점 좌표 나와 있죠. 이 점 좌표 좌표가 나와 있는 녀석을 기준으로 A가 모르니까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봅니다. B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3만큼 떨어져 있어요. C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5만큼 떨어져 있어요. 5만큼 떨어져 있고 3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러면 BC의 얘는 뭐야? 외분이죠.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갑니다. 그냥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단순히 외워서 적용이 안 되면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자, 3에서 B 먼저 B 3에서 5를 뺍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이대로 하시면 돼요. 나 예전에 진짜 나 외분점 보면 짜증 나더라. 공식 적용이 제대로 안 되더라. 그냥 이대로 하시면 돼요. 자, 3, 5. 첫 번째 뭐? 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건 파악을 하셔야 돼. 오케이? 3이랑 연결 안 돼 있는 녀석과 곱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5랑 마찬가지입니다. 5라는 녀석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녀석과 곱합니다. X좌표끼리 곱합니다. 그리고 두식을 어떻게? 빼주면 된다는 얘기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외분점 다시 한번 해볼게. 쌤, 저는 5에서 3을 뺐는데요. 그런 학생들이 있을까봐. 자, 저는 5에서 지금 X좌표만 구하는 거예요. X좌표만 구하는 상황이고, 쌤, 저는 5에서 3을 뺐는데요. 5에서 3을 빼더라도 룰만 지켜주면 됩니다. 5랑 연결 안 돼 있는 녀석이랑 곱합니다. 3이랑 연결 안 돼 있는 녀석과 곱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뺍니다. 근데 위와 아래를 비교를 해봐. 밑에 거, 위에 거 부호 차이 나죠. 분자도 부호 차이 나죠. 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 어디서 어떻게 빼든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같습니다.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 내가 이거 왜 적었을까? 이거 맨날 외분점 하잖아. 그러면 난리야. 지멋대로 잘못 빼가지고 3, 5 빼고 이거 순서 바꾸고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B의 순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맞죠? B의 순서는 유지하고 연결 안 돼 있는 것만 각각 곱해서 그냥 빼주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요? 이해되시죠? 잘했죠? 내분점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냐?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이렇게, 그리고 제일 마지막 4번입니다. 자, 4번. 자, 요거는 이그젠플로 좀 적어놔봐라. 3분의 2 루트 3 플러스 루트 5야. 자, 이 식을 읽어내는 거야. 자,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 문제 하나 풀고 조금 쉬었다 갑시다. 가봅시다. 얘는 특징이 뭐예요? 다시 한번 적으면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5니까 뭐랑 관련돼 있을 수밖에 없겠어? 내분점 공식이랑 관련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거든. 공식 따로 외우고 적용 따로 외우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줄게.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루트 3과 루트 5가 하나의 뭐가 될 거냐면 위치를 나타낼 거예요. 오케이? 루트 3과
루트 5가 어떤 수직선상의 하나의 위치를 나타낼 거야. 위치를 나타내는데 루트 3과 루트 5 순으로 먼저 작은 순에서 큰 순으로 가고 루트 3에서 루트 5를 가고 난 다음에 거꾸로 읽어줍니다. 거꾸로 읽어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거꾸로 갑니다. 루트 3에서 루트 5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몇 대? 거꾸로야. 거꾸로입니다. 여기서도. 읽어내기는 뭐야? 읽어내기는 자, 거꾸로 읽어줍니다. 따라와야 돼. 루트 3과 루트 5를 1대 2로. 루트 3과 루트 5를 1대 2로 내보낸다. 다시 한번 한글로 적어줄게요. 루트 3과 루트 3대 루트 5 순으로 갔기 때문에 거꾸로 읽어주면 1대 2로 내분한다는 뜻이고, 쌤 저는 루트 5가 큰 게 더 좋아요. 그러면 루트 5대 루트 3을 루트 5와 루트 3을 거꾸로 읽으면 되는 거니까 2대 1로 내분한다.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 자, 이거 대체 다 얘기해 드린 거야. 싹 다 얘기해 드린 거고, 문제 한번 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 들어 41번 봅시다. 여기 3점 분항 있어요. 3점 분항에 41번 있습니다. 3점 분항에 41번 있어요. 자, 2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3 1 플러스 3분의 1. 이거 얼마나 친절하냐. 와, 너무 친절하다 진짜. 제 끝에 3 빼기 1분의 정말 친절하죠. 3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자, 내가 하나씩 적어볼게. 얘는 뭐예요? 아, 중점이죠. 루트 2와 루트 3의 중점이에요. 자, 여기도 루트 2와 루트 3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대 3 내분점입니다. 이해되세요? 1대 3 내분점입니다. 거꾸로 읽으라 그랬어요. 1대 3 내분입니다. 자, 루트 2와 루트 3을 1대 3으로.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자, 제일 마지막 봅시다. 제일 마지막에 누가 있느냐? 가봅시다. 얘도 마찬가지. 루트 2와 루트 3을 몇 대 몇으로? 3대 1로 외분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거꾸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루트 2와 루트 3을 몇 대 몇으로? 3대 1로 외분한다. 3대 1로 외분한다. 자, 가보자고. 그러면 루트 2가 여기 있고요. 루트 3이 여기 있어요. 자, 여기가 P, Q, R이 될 테니까 정중앙에 누가 있다? P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1대 3으로 내분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를 다시 탁탁 2등분하고 탁탁 2등분 해가지고 여기 되겠죠. 여기가 얼마가 된다? 여기가 Q가 되겠네요. 됐어요? 여기가 Q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루트 2와 루트 3의 3대 1 얼마부터? 자, 봐봐. 3대 1 외분이니까 루트 2로부터 3만큼 떨어져 있고 루트 3으로부터 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뭘 할 수 있다? 여기와 여 사이의 간격이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끊어서 읽으라고. 다시 이거 가르쳐주면 써먹는 애들은 진짜 잘 써먹는데 얘랑 얘 사이의 차가 3대 1 외분이니까 3에서 1을 빼라고. 3에서 2를 빼잖아.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루트 2와 루트 3이 그 거리를 2로 봤었을 때 2대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네. 자, 다시 3에서 1을 빼라고. 3에서 루트, 자 생각해봐. 루트 2에서 3만큼 루트 3에서 1만큼. 근데 3에서 1을 빼면은 2가 되는데 그 2의 의미가 뭐냐?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두 칸일 때 루트 3으로부터 1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가늠을 해야 되잖아. 얘가 2가 되면 여기가 1이 될 거니까 요 정도 더 가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다? P가 R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끊어서 3대 1이 나오면 끊어서 분리시켜서 조금 읽어줍니다. 그래서 크기 순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어요? 쉬었다 갑시다.